저 그랬어요. 자연 출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집에서 하고 싶었었는데 결국엔 못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부터 부모의 막중한 책임이 시작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아이의 건강과 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다.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을 할 건강한 토대를 만들어줄 최초의 기회는 아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찾아온다. 당신에게 이미 아이가 태어난 후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늦었지만 어쨌든 만약 다른 아기를 가질 생각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바로 이 순간 아기를 임신한 상태라면 이 장은 지금 즉시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이 임신 기간에 하는 선택은 아기의 미래의 안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태도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진통의 고통이 찾아오면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기를 집에서 낳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 그랬어요. 자연 출산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집에서 하고 싶었었는데 결국엔 못했죠. 그런 선택의 가능성을 아무렇게나 기각해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언뜻 들었을 때는 너무 극단적인 충고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 집에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 엄마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증가한다. 그들이 병원과 집이라는 양자를 검토해 본 결과 집에서 출산하는 것이 분별력 있고 신중한 선택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위험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것은 병원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산부인과의 시술과 병원 신생아실에 잠복해 있는 태어난 직후의 아기에게 해가 될 위협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술과 약물, 마취, 수술, 그리고 여타 산부인과의 돌과 화살들은 엄마와 아기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런 처치들에는 당신과 또한 당신의 아기에게 심각하고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손상을 입힐 수도 있는 무서운 위험이 따른다.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줄줄이 늘어선 산부인과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 위험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진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합병증이 일어날 경우 필요한 병원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무모하다고 비난한다.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직접 가정 출산이 가능한 산모를 판단하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라면 나도 그 비난에 동의한다. 그들은 가정 출산이 가능한 산모를 선정하고 다른 산모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기술과 경험이 없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초래하지 않은 우발적인 문제를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도움 없이는 다룰 능력이 없어 쩔쩔맬 것이다. 가정 출산 의사와 산파들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산모를 식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가정 출산에 적합하지 않은 산모는 받지 않는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아기는 어떤 상해를 입는지 알아볼까요? 엑스레이에 과다하게 노출된 임산부의 태아에게는 기형과 정신지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방사능의 영향은 남자와 여자와 그들이 낳을 아이 모두의 건강에 위협적이다. 여성들 중에서 과다한 방사능 노출로 인한 결과가 보고되는 것은 보통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기를 낳는 경우다. 그것은 엑스레이의 영향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기를 낳는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방사능이 축적되어 태아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 때문에 아이에게 정신지체의 일종인 다운 증후군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형태의 엑스레이로 인한 손상은 어머니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들의 경우도 엑스레이 노출이 정자에 손상을 입히면 후손들에게 태아의 기형과 정신지체가 나타날 수 있다. 태아 발달에 미치는 이런 잠재적인 영향은 당신과 당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다.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은 엑스레이 진단의 위험을 경시해서 별것 아니라고 여긴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는 조사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확언에 오도되지 말라. 한번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동안 조사량이 얼마나 적든 일단 여태까지 축적된 양이 당신 자신이나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아무런 차이도 없다. 나는 환자들에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의 진단에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엑스레이를 찍지 말라고 충고한다. 당신의 아이가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에게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해야 한다. 의사의 기분보다는 당신 아이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엑스레이 검사는 조사량을 가능한 한 최소로 해서 실시하도록 주장하라. 병원의 엑스레이 기사가 그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설비는 최근에 검사를 받아 필요한 양 이상의 방사능을 전달할 가능성은 없는지 의사에게 묻도록 하라. 엑스레이 기사가 당신 아이의 생식기관이 있는 곳에 적합한 차폐물을 덮는지 지켜보도록 하라. 실제로는 안 이러잖아요. 참. 엑스레이 기계가 치명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 설비 가운데 결함이 있는 기계의 숫자와 기계를 적합하게 가동하는 방법을 모르는 훈련을 받지 않은 의료 인력이 기계를 운용하는 비율은 충격적일 정도다. 더욱 나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엑스레이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